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잠깐 이거 블랙맘바 아니에요? 블랙맘바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이곳에 한 아이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아바타 아이가 불현듯 사라지며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는 미지의 사건에 전세계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인스타그램엔 아이를 그리워하는 계정 해시태그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에스파 또한 심란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시 광장에는 아이를 그리워하기 깜짝이야. 에스파와 아이에스파의 조력자 나이비스의 도움으로 연결이 끊어졌던 아이 카리나와 카리나는 잠시 동안 연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광야는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무규칙, 무정형, 무한의 영역이고 시간, 공간이 규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한한 에너지와 데이터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위 카드를 눌러 세계관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랫은 아이들이 사는 공간, 리얼월드는 에스파를 비롯한 인간들이 사는 공간, 싱크는 아이와 인간이 연결되는 현상, 싱크아웃은 이런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 싱크를 막는 광야에 있는 무언가는 아마 빌런, 블랙맘바겠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이 싱크아웃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에스파가 광야로 떠나야 하는데 아이들은 광야로 갈 수 있지만 인간인 에스파는 광야로 갈 수 없다는 카리나님의 말에 잠시 고민에 빠진 우리 나이비스 언니. 대박. 카리나님은 아이들이 사는 공간인 플랫에 도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플랫에 온 건 아니야. 네. 너의 몸은 여전히 리얼월드에 있어. 지금은 너희 둘의 의식이 동기화된 상태야. 서로의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이걸 싱크 다이브라고 해. 참고로 이때 나왔던 티저 이름도 싱크다이브였죠. 싱크다이브를 통해 아이들이 사는 공간인 플랫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보여주는 아이에스파. 아마멘토인 아이윈터는 냅다 칼을 뽑아들고 ED 해커인 아이닝닝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 세기말 헤어는 뭐야? 그렇지. 나이비스의 머리 스타일을 바꿔줍니다. 헤어스타일이 여기에서 바뀐 거였구나. 예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이비스가 나비를 만들자 리얼월드 에스파 멤버들은 모두 잠에 빠지고 플랫 속에 아이에스파와 싱크다이브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이에스파 옷 갈아입었다. 그렇게 나이비스의 도움으로 플랫에 도착한 에스파 멤버들. 광야는 계속 변하는 장소라서 길을 잃기 쉬워. 이 나비가 너희들을 안내할 거야. 나비를 놓치지 마. SMCU 속에서 자주 등장했던 나비의 정체가 혹시 나이비스의 전령은 아니었을지 한번 추측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광야로 떠나지 못하고 플랫을 지켜야 하는 나이비스는 광야로 떠나기 전 에스파가 지켜야 할 광야의 규칙을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지켜야 할 광야의 규칙이 있어. 첫째는 광야의 것을 탐내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와, 여러분 여기에서 좀 소름이지 않으셨나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광야의 것을 탐내지 말 것. 바로 넥스트 레벨에 나오는 가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나이비스의 나비를 따라 광야로 떠나는 멤버들. 로켓펀처인 카리나님과 아마멘터인 윈터님, ED 해커인 닝닝님과 제노글로시, 그리고 이번 시사회에서 밝혀진 바로는 새롭게 추가된 능력인 빛을 다룰 수 있는 지젤님의 힘을 합쳐 에스파의 앞길을 막는 위협에 맞서서 제껴나가고 있죠. 계속 나비를 따라 나가다 보니 도착한 SMCU 익스프레스 플랫폼. Black Mamba.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에 나왔던 장면들이 펼쳐지며 에스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열차 안의 풍경을 즐기는데요. 카리나. 그때 카리나의 이름을 부르는 블랙맘바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카리나는 참 의젓해. 늘 카리나만 믿는다? 모두의 카리나니까. 블랙맘바에게 향하는 길에 에스파를 막던 역경을 잘 헤쳐나간 줄 알았지만 사실 이들은 블랙맘바의 환각 퀘스트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마이. 블랙맘바의 환각 퀘스트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특히 아티스트인 에스파에게는 어린 나이에 부여되는 막중한 책임감,
성격도 별로래. 진짜? 주변의 왜곡된 시선과 거짓이 진실이 되어 퍼져나가는 소문. 전 이 부분의 연출이 정말 무서웠던 게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제안한 굉장히 유명한 감옥 건축 양식 파놉티콘처럼 그 사람들은 윈터님의 얼굴을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지만 윈터님은 그 사람을 볼 수도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도 아니라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 제가 에스파 세계관 설명 3편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딥페이크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지젤님의 얼굴로 입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은 너리 fake on me 준비가 안 된 무대로 뭘 하나 fake on me got everybody 막 같은 me 숙취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놔 아티스트를 비롯한 연예인에게 너무나도 취약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날 없는 칼이 되어 끔찍한 상처를 내는 무분별한 악플들을 부각시켜 고난과 슬픔 속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환상에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공경은 함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던 에스파와 아이에스파 이 8명의 결속마저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블랙맘바의 공격의 앙상인 것입니다.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사실 이 부분도 이전 에스파 세계관 정리 3편에서 블랙맘바는 왜 이런 공격을 하는 걸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블랙맘바의 공격 특성들로 미루어 볼 때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그 속도에 맞춰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도덕적 공백, 인터넷상의 익명성, 딥페이크 등과 같은 IT 기술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때 제가 추측해 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석했던 부분이 딱 맞아버려서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소름 돋았던 예측 영상은 위에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카리나님이 블랙맘바의 흑막인 것 같다. 카리나님의 눈이 까맣게 변하는 건 카리나님이 흑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드디어 SMCU 에피소드 2를 통해 이렇게 눈이 까맣게 변해버리는 현상이 블랙맘바의 환각 퀘스트에 빠져 그 유혹에 잠식된 현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그렇다면 이 가사 속 블랙아웃이라는 부분도 드디어 이해가 가게 되죠. 바로 이 환각 퀘스트에 빠진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야? 나? 나는 너이기도 하면서 네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나. 그게 무슨 말이야? 카리나,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넌 네가 좋아하는 데이터들을 SNS에 올렸어. 그리고 난 너의 가장 좋은 점으로만 만들어졌지. 자, 이 부분은 윈터님의 데뷔 티저에서도 공개가 되었죠. SNS에 올린 데이터들이 모여 아이가 탄생하는 바로 이 장면.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에스파 세계관 정리 1편에서 아이라는 것은 마치 구글의 광고 최적화 리스트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라고 말한 부분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SNS에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돋보이는 순간,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하이라이트만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 가공된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나에게서 초라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만 싹 도려낸 내가 바로 아이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SMCU 에피소드 1에서 나왔던 아이의 특징 중 하나인 아이는 나이기도 하면서 내가 아니기도 하다. 아이와 인간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밑밥으로 깔려 있었던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너야. 네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모습일 것 같아? 아프면 어떻게 될까? 너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하지만 난 항상 완벽한 모습일 거야. 아우, 저 싹퉁바지. 봐, 카리나. 이런데 사람들이 우리 둘 중에 누굴 좋아할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에스파가 처음 에스파는 4인조가 아닌 버추얼 아바타 멤버가 포함된 8인조 걸그룹이다. 버추얼 아바타와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던 이유가 바로 아이 카리나가 방금 말한 딱 그 내용이었거든요. 아바타를 멤버로 활용하더니 버추얼 아바타니까 사고 칠 일은 없겠네. 버추얼 아바타는 관리할 필요도 없고 평생 똑같은 얼굴 몸일 테니까 그래서 멤버로 들인 건가? 이거야말로 아티스트 상품화의 끝판왕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런 논란을 버추얼 아바타
아바타의 연예계 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에스파가 K-팝 아이돌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 제시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에스파밖에 할 수 없는 담론을 직접 꺼냈다는 점에서 버추얼 아바타 산업에 굉장히 유의미한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버추얼 아바타의 연예계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버추얼 아바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중매체 속에서의 버추얼 아바타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이 연예계에서 인간과 버추얼 아바타는 어떻게 상생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보다 더 뛰어난 두뇌와 지치지 않는 체력,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해 나갈 인공지능이 우리와 어떻게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묻고 싶어졌습니다. 너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하지만 난 항상 완벽한 모습일 거야. 이런데 사람들이 우리 둘 중에 누굴 좋아할까? 여러분은 블랙맘바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부분이 나가고 있는 시간의 타임스탬프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이 질문이 블랙맘바가 던진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블랙맘바가 꾸며낸 환각퀘스트, 여기에서 나타난 아이카리나 또한 진짜 아이카리나가 아닌 블랙맘바가 카리나님을 홀리기 위해 꾸며낸 가짜 아이카리나인 것이었고,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닐까 이끌어져 버린 환영인 걸까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모든 걸 삼켜버릴 나이비스의 규칙을 떠올린 카리나님은 지금이라도 잘 나온 사진 없애야 다 지워버리고 부당 닫아야겠어. 에스파 멤버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 속에서 스스로가 유리상자 같은 환각 속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I'm locked up in the glass 난 널 잊고 싶은데 너무 끔찍한 기대 그런 환각들은 날이 가던 와 그리고 나비를 따라 이 환각 퀘스트를 깨부셔버리는 카리나님.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에스파 내 멤버 중에 카리나님의 능력이 로켓펀처잖아요. 전 처음에 카리나님이 로켓펀처라는 거를 들었을 때 엥?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이 주먹이 뭐야?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능력 중에서 카리나님에게 로켓펀처라는 능력을 부여한 이유가 바로 대중들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걸그룹인 에스파와 아이에스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버리겠다는 은유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SM이 카리나님을 로켓펀처로 설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카리나님이 환각 퀘스트를 깨부술 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환각 퀘스트를 벗어나니 꽃밭이 가득한 SMCU 익스프레스가 아닌 타르처럼 끈적한 무언가가 잔뜩 묻은 현실이 드러나고 블랙맘바 뮤비 마지막 장면으로 스포가 되었던 블랙맘바가 등장하게 되며 SMCU 에피소드 2 넥스트 레벨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SMCU 에스파 시즌 1 에피소드 2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SMCU 영상이 특별한 이유가 일반 시네마틱 무비와 다르게 카툰, 애니메이션, 웹툰, 모션 그래픽, 아바타, 노브 이렇게 6가지 콘텐츠를 조합한 새로운 혼합 형태 콘텐츠 카우만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상 내에 다채로운 질감으로 표현되는 에스파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면서도 또 흥미롭게 다가오고요. 단순히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범주를 이제는 넘어서 더 다양한 장르로 에스파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는 첫 장면 굉장히 웅장했던 블랙맘바를 연주한 이 씬이 바로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특별 출연한 장면이었는데요. 올해 장르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색다른 음악을 만들고자 서울시향과 SM엔터테인먼트가 2020년에 이어 MOU를 맺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보 중 하나로서 SMCU 에피소드 2의 첫 시작을 웅장하게 장식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요소가 이전 에피소드 1에선 에스파의 아이만 등장했는데 이번엔 서울시향 당원분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아이를 구경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블랙맘바 때문에 다들 싱크가 끊어지긴 했지만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SMCU 속 세계관에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지니는 등 아이라는 존재가 이미 그들의 일상에 많이 녹아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SMCU 에피소드 2 마지막에 딱 의미심장하게 끝난 나이비스에 관한 에피소드
아니 5줄짜리 가사에 너무 많은 스토리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통해 나이비스가 에스파와 아이에스파가 다시 싱크되는 과정, 그리고 광야로 떠나 블랙맘바를 물리치는 그 과정 사이에 희생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억을 잃게 되었으며 부활, 그 다음에 꼭 만나자고 다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에피소드 2에 전혀 담기지 않았으니 에피소드 3에서 전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나이비스 쿠키 영상의 눈동자를 제가 좀 확대해서 살펴봤는데, 나이비스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혹시나 이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블랙맘바라는 이 빌런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탄생 비화가 좀 궁금했거든요. 블랙맘바가 저의 추측으로는 IT 기술의 오남용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쩌다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나이비스와 블랙맘바의 외형이 유사한 부분을 통해 제가 에스파 세계관 정리 3편 영상에서 블랙맘바와 나이비스는 IT 기술의 오남용과 올바른 이용, 이 두 가지의 대비된 태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쌍둥이처럼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았잖아요. 그리고 레드벨벳 아이린의 슬기 노리 뮤비에서도 광야에 있는 두 멤버가 등장하고 쌍둥이 컨셉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쌍둥이, 흑과 백, 음과 양이라는 것이 광야의 탄생 혹은 광야 그 자체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을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랙맘바 나이비스의 관계 또한 앞으로 공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이 되고요. 제가 사실 이번 SMCU 에피소드 2 영상을 프리미어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일찍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사회에서 에스파 선생님들이 이 SMCU 에피소드 2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SMCU 에스파 시즌 1으로서 블랙맘바가 빌런으로 등장하는 편은 3편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새로운 빌런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스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블랙맘바를 무찌른 후에 그 다음 빌런들은 누가 등장할 것인지, 빌런이 계속 등장한다면 에스파 거의 데뷔 때부터 제기되었던 흑막설을 우린 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빌런이 등장한다고 하면 오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겠구만 이게 아니라 헐 그러면 혹시 나이비스가 최종 빌런으로 등장? 윈터님이 최종 빌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초창기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아이가 리얼월드 인간과 싱크될 수 있게 포스를 처음이연, 하지만 왜 열었는지 아직도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나이비스의 흑막설과, 사실 나이비스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죠. 그리고 광야의 규칙에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윈터님과, 윈터님 또한 데뷔 초 때부터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그 정체가 왔던 시기를 AI 윈터라고 불렀기 때문에 흑막설이 정말 많이 제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말로 이 중에 흑막이 없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닝닝님은 그냥 해커가 아닌 ED 해커란 말이죠. 이 ED의 정체도 도대체 언제 밝혀질까? 이 후드 쓰고 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ED는 도대체 어떤 인물 혹은 어떤 단체일까? 지금까지도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공개가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SMCU 에피소드 2 넥스트 레벨에 대한 뮤비 해석해준 도끼 김희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SMCU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이 영상은 여러분께서 감상을 댓글에 남겨주심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부분, 감상, 새로운 가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